자, 인사 안 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잘 쉬셨나요? 자,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또 일주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정비법을 하시는데요. 정비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이 정비법은 총 6문제 나오는데요. 좀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면 양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약집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효과입니다. 자, 요약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최소한도 4문제 이상 맞을 수 있으니까 요약집을 가지고 집중으로 공략하십시오. 자, 그러면 정비법을 보겠습니다. 이 정비법상 그 내용으로서 먼저 용어의 정의가 총 11개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용어는 필히 이렇게 정리해서 점수화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가 끝나면 정비사부 시행절차로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뜻을 좀 철저하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절차는 이따 보기로 하고 110페이지 용어의 뜻 준비됐나요? 자, 이 용어의 뜻에서 먼저 정비법상 적용 대상삽이 정비삽인데, 이 정비삽을 취할 때는 먼저 장소를 정합니다. 노후 불량충을 밀집해 있는 지역에다 정비구역이다 라고 지정해서 사업을 하죠. 그때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사업은 6가지로 분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6가지 명칭을 110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가로택 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6개 명칭이 나옵니다. 이 6가지 모두 다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가로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다. 이렇게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장소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겠는데요. 별표 들어가서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정비사업별 사업 시행 장소를 그 사업마다 끝에 있다고 화살표가 가지고 해놨죠. 보고 계신가요? 그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에서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정비구역 안에서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재개발 사업도 정비구역 안에서만 한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 아주 중요한데,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 합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조그마한 주택단지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에서도 한다 이렇게요. 그게 중요해요. 중요표하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정비구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역시 정비구역 안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가로택 정비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가로구역에서만 한다. 이렇게 그 사업의 위치를 정확하게 짝짓해서 일단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별표 달아놓은 거, 거기에서 꼭 함재 나오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잘 숙지해 주시면 함재는 필히 맞힐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거기서 2문제 나왔죠. 학교에서 3문제 빌려다 냈고 공법에서 3문제. 그래서 2문제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 6가지 사업의 명칭 첫째 알 것. 그 다음에 사업별, 사업 장소, 시행 장소 짝짓해서 알 것. 그 다음에 사업별 의의, 정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 먼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뜻이 뭐냐? 이거 뜻.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 이게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들이 가득하게 밀집해 있는 지역, 이게 중요하죠. 그 말 나오면 무슨 사업이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개선사업, 관리사업이 아니라 개선사업임을 꼭 아시고, 그 안에서 노후 불량주를 철거해서 주택 등을 새롭게 건설하고 그 안에 있는 정비 기반설을 설치, 확대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시행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그래,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키포인트,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하고 극히 열악하고 가닥이 밀집, 그 말이 핵심 용어니까 그 용어를 꼭
짝짓기해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은 열악 밀집.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은 양호 밀집. 양호가 키포인트죠. 양호 떴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 열악만 떴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극히 열악이 떴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탁탁 포인트를 잡아서 머릿속에도 입력하면 할 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공업적에서 뜯어 고치는 사업 하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 상업적 공업적에서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어디서 하냐? 상업적 공업지에서 한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이 형성되고 그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에 도로 같은 걸 정비하고 또 저층 건물 상가 부셔가지고 고층을 올려서 도시기능도 해보하고 토지용어 효율성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사업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다라고 떠올려야 돼요.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시환경 개선 시행사업이다. 위에 주자가 나온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은 주거환경 개선 시행사업을 하는데 바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적 공업적에서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시행사업이 아니고 도시환경 개선 시행사업이다. 나머지 주자가 나온 다 사업들은 바로 주거환경 개선 시행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도시환경 개선 시행사업이죠. 그래서 이 법의 이름을 만들 때 그걸 합성화시켜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때 이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그랬죠. 주거환경 정비, 도시환경 정비 이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법의 이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바로 단독택과 무슨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하냐? 다세대. 그 주택을 꼭 알아주세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연립택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지역. 주로 이 단독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용도 지역상 무슨 용도 지역에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1종까지 좋았어. 그 다음에 1종 전용 일반. 그렇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지정을 해놓고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대주거입에 가지고는 주로 단독택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단독택이 밀집해 있다 그러면 주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될 것이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주로 어디냐? 제2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래 과거에 그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대지를 구별했던 친구들 바로 단독택, 다세대인 공동택밖에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쫙 집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과거 20, 30년 전에 그렇게 건축해놨는데 바로 그 지역에 바로 각각의 집마다 승용차가 증가해서 지금 주차장을 각 집마다 만들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용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린 노트도 만들어주고 그 동네에 경로당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도로 좀 빚어보면 좀 확장해주고 이런 것들 이런 사업을 좀 해주자. 마을회관도 좀 만들어주자. 이런 사업을 해주자라는 사업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그래 단독택 및 다세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바로 거기 보면 정비기반설 확충해주자. 정비기반설 뜻은 알죠. 정비기반설 하면 뭐가 있습니까?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다음에 광장, 녹지공간 이런 것들을 바로 정비기반설하죠.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해주고 공용주차장 대표로 확충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공동이용설도 확충해주자. 공동이용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데 놀마작새집 구경 생각나죠? 놀마작새집 구경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다음에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세탁장,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 구판장,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주민들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 마을회관, 그 경로당 이런 것들을 바로 묶어서 세탁장 이런 것들 싹 묶어서 바로 놀마작새집 구경 그랬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공동 이용시설하죠. 이런 것들을 확충해주는 사업.
이런 사업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어린이 노트도 만들어주고 마을회관도 만들어주고 뭐 경로당도 만들어주고 공용주차장도 만들어놨대. 엄청난 돈이 필요할 건데 그래 그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누가 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 동거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장 군수가 해줍니까? 시장 군수가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로택 정비사업. 가로택 정비사업은 바로 어디서 합니까? 아까 가로구역에서 하죠. 가로구역 뜻은 아까 안 했습니다만 오른쪽 페이지 다 나왔어요. 오른쪽 페이지 가로구역 범위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가로택 정비사업 관련된 시험에 나올 것들을 종합 정해놨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 있잖아요. 네, 가로구역 뜻이 나있죠.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도로, 공원, 도로 하천을 이렇게 둘러싸이는 지역도 하나의 가로구역이다. 이런 가로구역은 지정을 해야 등장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고 있으면 됩니까?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고 있는 그런 가로구역이면 가로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소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장소의 모형새가 소규모여야 되다. 소규모라는 것은 바로 도로 돌산 일단은 저기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그리고 그 안에 노블랑 줌수가 전체 건축물 수 대비 3분의 이상 존재하고 그 안에 단독택만 있다면 최소한도 단독택 10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 공동택만 있다면 세대수에 10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 단독 공동이 혼자 하고 있으면 합해서 2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가로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가로구역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요건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가로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가로구역은 지정권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 뭐 한다든가 시도사가 지정한다 그럼 틀리겠어요? 이것은 지정권자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로택 정비사업을 빼고 나머지 아무튼 가로택 정비사업은 노후 블랑을 밀집해 있는 그런 가로구역에서 한다 이게 중요해요. 어디서 한다고요? 가로구역에서 한다 이게 핵심 용어입니다. 소규모로 한다 이게 중요해. 소규모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도로를 싹 부셔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가로는 가로 유지하면서 그 가로구역에 있는 노후 블랑을 철거해주고 그 안에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가로택 정비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위에 있는 5가지 사업, 위에 있는 5가지 사업은 바로 사업장을 지정하죠. 바로 그 사업장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정비구역이다라고 칭하는 겁니다. 정비구역이다라고 칭해요. 근데 또 위에 있는 5가지 사업 중에서도 하나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할 수도 있는 사업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무슨 사업만 그렇다? 재건축 사업만 그렇다. 이 재건축 사업은 주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주택단지에서 합니다. 주택단지에서 한단 말이에요. 연립택이라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오래된 단지, 오래된 단지라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한도 준공된 후 40년 지난 그런 단지의 재건축이 허용되었기에 40년 이상 된 단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 뭐 정부에서 그 기간을 약간 그렇게 바뀌어버렸으니까 정부가 그래 그 정부에서 기간을 단축시켜줬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해서 20년 이상 30년 이내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그런 기간만 지나도 노 블랑주택이 인정되도록 해서 재건축이 허용되게 됐는데 그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건축을 하기 위한 단지는 최소한도 40년 지난 단지여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러한 단지인데 이 한 50세대 미만이 조그마한 단지가 있어요. 그때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지자체장이 절차 거쳐서 여기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이다라고 정할 필요 없이 그냥 해도 정비법상 적용 대상 사업인 바로 정비사업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조그마한 단지에서 할 때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러다 하더라도 정비법의 적용 대상이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어서 정비법의 적용과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래 이제 재건축 사업 빼고 위에 있는 4가지 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만 하도록 돼 있다. 정비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하는 사업은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비법의 적용과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비사업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 그 사업의 의미를 또 장소를 정확하게 일단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하는가? 네 가지 사업만 그렇다. 네 가지 사업. 그리고 하나의 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해도 되고 정비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하더라도 정비사업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게 재건축 사업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은 절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로 구역에서 한다. 무슨 사업이냐? 가로 주택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딱 확인을 시켜놔야 그 다음 내용이 쫙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고 정리에 들어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비법상 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가게 될 때 정비구역의 지정구냐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거기 제일로 1번에 써놨습니다. 1번에 보시면 별표 나와 있잖아요. 보고 계신가요? 그게 올해 함재감일 수가 있다. 개정됐거든.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구냐는 올해는 좀 시험권으로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출제되기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또 개정되어서 특히 중요하다. 거기 보면 일단 이 8도 도의사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정 권한자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바로 작년에 시험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8도에서는 도의사가 지정했어요. 도의사가. 경기도에서 한다 하면 경기도의사가 지정했단 말이에요. 충청남도에서 한다 하면 충청남도 도의사가 지정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도의사가 지정권자였는데 8도에서는 그 권한을 박탈시키고 이제 그 밑에 시장 군수에게 전적으로 지정 권한을 부여해버렸다. 그래서 도의사는 이제 빼버렸다. 그만큼 정비사업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지금은 바로 정비사업을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그래서 도의사가 굳이 나설 필요 없다. 그래 이제 8도에서는 8도 산하에 있는 기초 사찬시장이 다 지정을 하게 된다. 각각의 시장과 군수. 알겠죠? 각각의 시장과 군수가 지정권자이다. 도의사는 절대 아니다. 국장도 아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다. 이렇게 딱 가닥을 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는 다 지정할 수 있다. 자치권을 쥐고 있는 장들은 다 지정할 수 있다. 자치권을 쥐고 있는 장들은 다 지정 권한을 쥐고 있다. 서울특별시에는 자치권자가 2명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전체를 아우르고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도 광역자치단체장이고요. 각각의 자치구 구청장들이 계신데 그 자들도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구청장도 바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정을 해서 새롭게 신설했던 것이죠. 그래 이 25개 서울특별시대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 내에서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가지고 긴급성을 요한다. 그럴 때는 자치구청장이 직접 그와 관련된 정비사업을 수립해서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즉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는 사업장인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구청장도 이제 어떨 때는 직접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성을 요할 때. 평시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해요. 평시에는. 알겠죠? 평시에는 바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합니다. 지정할 때 서울특별시장이 그냥 무턱대고 지정해 나가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장들이 자기 구에서 정비사업을 할 테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부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신청받아서 각각 구에다 정비구역을 딱딱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평시에는 그래. 근데 이제 평시가 아니라 바로 천재지변이 발생해버렸다고 구해서 그때는 긴급성을 요하니까 지정 신청해서 지정받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들은 바로 자치구청장이 직접 지정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게 됐다. 이 흐름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대 광역시에서도 평시에는 바로 광역시장이 지정권자 됩니다. 지정권자 되죠. 그런데 이 6대 광역시에도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장들이 2명 있죠. 전체 광역시를 총책임지고 있는 광역시장도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각각의 자치구의 구청장과 광역시대의 군수도
자치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쥐고 있는 그런 광역시장과 그리고 광역시대에 있는 자치구청장, 광역시대에 있는 군수도 지정 권한은 있다. 이렇게 딱 갖다 쳐놓고 평시에는 광역시장이 지정하고 그리고 천재일 발생해서 긴급성을 할 때는 바로 각각의 자치구청장과 광역시에 있는 군수도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시에는 6대 광역시에서는 여기 대전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평시에는 각각 구청장님이 우리 구에서 정비사업을 할 테니까 정비계획을 딱 수립해가지고 그걸 정비해서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대전광역시한테 신청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바로 정비구역을 각각 구에다 딱 지정고시해줘요. 그리고 정비계획도 확정 고시해줍니다. 평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정 신청을 한다. 그리고 지정 신청을 받아서 광역시장이 절차를 거쳐서 딱 지정해줘요. 그런데 그 각각 구에서 바로 천재인 발생했다. 긴급하게 빨리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자기가 자치구청장이 직접 구역을 지정해버리지 광역시한테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장만 지정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바로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만 지정권을 행사하며 팔도 도에서는 도지사 아니고 각각의 시장, 군수가 지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딱 흐름을 깨뜨리고 계셔야 문제 나오면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거 잘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111페이지에서 저기 박스 밑에 보면 참고가 나올 거요. 찾나요? 참고표가 나와 있죠. 이 가로택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가로구역이라는 땅이 용도적상 제2종 일반 주거지이다. 2종 일반 주거지인데 거기서 가로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려고 한다. 그때 몇 층이하로 건축도록 되어 있는가? 15층 이하. 몇 층이요? 15층 이하로 건축을 해라라고 층수 제한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5층 이하에 포함해서 가로구역 규모의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층수 제한을 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례로 서울특별시 조례 또 6대 광역시 조례로 몇 층 이하까만 쳐라라고 적용할 수 있는가? 15층 이하만 쳐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로택 정비사업 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택 호수, 공동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은 주택을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 즉 여기 가로구역 안에서 가로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 노후 불량화되어 있는 건물을 싹 철거할 건데 철거했던 주택이 10개, 20개 있다. 20개 철거했다면 20개 철거했다면 20개 이상 다시 만들어서 공급해 줘야 되지 한 10개만 만들어서 공급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5개만 만들어서 공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부셨던 수 이상은 만들어서 공급해야 한다. 부셨던 수 이상은 만들어서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통과해도 되겠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참고표 이 가로택 정비사업은 이 정비법에 규정된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의 정연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이 도시점 주관경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이것은 가로주택 정비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 정비구역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다고요? 그래 이 정비구역의 지정은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딱 확정고시하면 그 구역이 확정고시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문제도 정비구역 지정 문제도 바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하나 있다. 무슨 사업이냐? 가로택 정비사업이다. 왜냐하면 가로계에서 하니까. 그리고 이 정비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는 계획이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그래 정비사업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계획이
정비 기본계획이거든. 그래서 이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 지정에 관한 규정은 바로 무슨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가? 가로태 정비사업과는 관계없는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시고 4번, 5번 묶어서 비교. 4번, 5번 잘라요. 4번, 5번 묶어서 비교.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문제가 쉽게 나면 이렇게 나요.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나요. 1. 광장. 2. 마을회관. 3. 놀이터. 4. 공동 작업장. 뭐 이렇게. 5. 세탁장. 뭐 이렇게 아주 쉽게 나요. 그 점수 주는 거죠. 그래도 틀리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비 기반설 종류 우리가 국토개발 공부할 때 기반설 엄청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거에 이제 정비법으로 들어오면 정비를 해야 되니까 정비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그 기반설 손을 다시 대서 고쳐야 되니까 정비란 말 써서 정비 기반설 합니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그 공동구, 공용 주차장,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광장 같은 거, 녹지 공간 같은 거, 녹지, 가스 공급 시설 이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공동 이용설은 약자로 써놨죠? 약자로 조그맣게 써놨죠?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6번 노후 불량금품 나와있죠? 노후 불량금품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 묶어버려요. 크게 묶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싹 묶어가지고 크게 한 문구로 공부를 해두셔야 의미가 있다. 그래 이 정비법상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해야 그 사업자 시행자가 법적으로 철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치시켜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겁니다. 함부로 철거 못해요. 그래 이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번부터 4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이 되어지는데 1번에서 알아볼 것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그 말이 없는 건축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어요. 있는 건축물이 노후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중 내진 성능 알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에 견뎌낼 수 있는 성능, 이걸 내진 성능이라고 하는데 내진 성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그 말은 지금 내진 설계 안 되어 있던 건축물이다. 그 말이겠죠. 내진 설계. 과거에는 3층 이상만 바로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규제했거든. 그러면 2층 이하짜리는 내진 설계 안 됐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과거에. 지금은 이제 2층부터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그러면 2층 이하짜리 단독택이 쫙 있다. 그런 것들은 내진 성능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 잘못하면 구조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붕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다.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박스 안에 있는 것이면 노후 불량금품으로 인정된다. 기억. 그래 급수설비, 배수설비, 오설비 이런 것들이 그리 노화됐다, 손상됐다. 그래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그래 배설비, 오설비, 급설비가 노화돼서 바로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하다. 그래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하다. 그 말은 이제 바로 파이프가 썩을 대로 써가지고 더 이상 고쳐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래돼서 뭐 이 아파트 이런 건물에 아파트를 비롯한 이런 건축물에 내장되어 있는 배관들 오설비 그리고 오설비 화장실 빼는 배관입니다. 그리고 배설비 그 부엌에서 뺀 배수관이죠. 그리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 급수설비 이런 배관들은 한 30년 40년이면 다 파이프가 녹슬어 가지고 정말 재기능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바로 더 이상 고쳐쓰기 힘들다. 그럴 때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기능이 상실되면은 이제 그건 쓸모없는 건축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노후 불량금품으로 인정을 해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래 오래된 건축물들은 뭐 외관상
멀쩡할지라도 내장에 내장돼 있는 폐관들이 다 썩어가지고 기능을 유지할 수 없어서 부득불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건축물 수명 보통 40년 길게는 50년이면 다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집은 철거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40년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팔고 나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한 30년 지나버리면 팔고 나가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재건축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만 계셔가지고 재건축하려면 돈을 각출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각 세당 뭐 2억서 내놔라 그러면 누가 내놓을 사람 있겠습니까? 노인들이 경제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해가지고 서로 이제 협조를 안 하면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재건축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재건축할 때 한 2억을 각출해서 부시고 집을 짓다면 그만큼 주택가격, 아파트가격 폭등해야 좀 이익이 있어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동의서 내가지고 합의하에 재건축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3억 거기서 재건축비가 2억 들어가서 5억이 들어갔던 집이면 재건축에서 탄생된 그 아파트 5억 가치는 해야 되는데 3억으로 떨어져 버렸다 하면 2억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가 재건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살다 죽지.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재건축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재건축도 쉽지 않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일본이 지금 그러잖아요. 다 방치됐어요. 그래 재건축하기도 쉽지 않고 그 집들이 노화돼서 재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1000세대 되는데 한 20세대만 살고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한 할머니들.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가동도 못해. 왜? 전기세가 많이 나와버린대. 유지비가 많이 나와버린대. 그래서 이제 오래되면은 그런 아파트는 아마 닭장으로나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닭장이라든가 아니면 돼지 축사라든가 돈사 이런 걸로. 그럼 이제 그 동네는 이제 짐승들이 사는 동네가 될 것이고 이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저 일각지도로 전원 대체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예상 근데 그래요. 시대 상황 그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안 계실걸? 어디 50년 후면은 계신 분들 몇 분 계시네. 50년 후면 70년 후면은 거의 안 계실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도 몇 분 계실 것 같아. 100년 후에는 확실히 안 계실 걸로 추정됩니다. 자, 아무튼 이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하다 거기다 줄 거예요.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하다 기능 찾았나요?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하다 그 말 나오면 아하 노후 불량 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3번 보면 박스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억을 보기 전에 3번에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억년 디귿에 해당한다든가 니은에 해당하면서 기억년 디귿에 해당하면 노후 불량 주물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억 건축법상 최소 분할 대지 면적에 의하여 그 건축법상 최소 분할 대지 면적 알죠? 그 내용 생각하신가요? 생각난가요? 생각 안 날까 봐서 오른쪽 페이지에 써놨으니까 봐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그 수치나 중요하니까요. 건축법 제57조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알죠? 주거적은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적 200. 이 네 가지 아닌 적은 60. 이걸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 제한 면적으로서 이 면적에 못 미치게 절대 분할할 수 없습니다라고 건축법에서 강행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에 못 미치게 좁게 잘게 쪼개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건축법상 그런 대지 분할 최소 면적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달되거나 또 그 건축물
미달되거나 국토개법상 도시 군계획 시설의 설치를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 미달되는 그런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그 면적이 못 되는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그런 것도 그 면적이 미달되는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 이것도 다 무엇으로 인정하자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을 인정하자 그 말이죠. 그리고 도시 군계획 시설의 설치를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을 인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이 되고, 디귿은 특히 중요한데, 중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또 합쳐요. 중공일입니까? 오늘 조사 들어갔다면 조사일입니까? 중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 중에 중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몇십 년까지 사용하게 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뜨는, 그래 보수 보강 내자에 또 내묻혀봐요. 보수 보강 내자에 또 동시에 내묻혀놓고 40년에 또 내묻혀요. 보수 보강이 보니까 40년입니까?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40년. 이 수치는 꼭 아셔야 되겠다. 이게 한 문제감이니까 이게. 그래 보수 보강에 나면 일단 40년.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은 인정이 된다 그 말이죠. 그거하고 4번의 내용하고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4번의 기억. 4번의 기억 보면은 기억을 해석할 때 이렇게요. 4번부터 읽고 들어가야 돼. 도시 미관을 제하고 있는 건축물이거나 그렇게 해석해. 도시 미관을 제하고 있는 건축물이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그렇게 건축물로서 거기다 도시 미관을 제하는 건축물 거기다 동안 미관처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 그 말이 나오면 준공된 후 몇십 년의 범위에서 바로 그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기간만 지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인정되는가? 20에서 30년. 이 수치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규정에 입각해서 이제 재건축은 때로는 20년만 지나도 허용이 되어질 수도 있구나. 30년 이내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도시 미관을 제하고 있는 건축물이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마지막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상에 무슨 상에 저축되는 건축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이 될 수 있는가? 미관이 하면 틀리고 경관, 금액이 함정이란 말에 미관에 저축된다 그럼 틀리겠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상 무엇에? 경관. 아까 도시 미관을 제한다 그랬다고 해서 마지막에 또 미관에 저축되는 그럼 안 되고 경관이다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7번도 꼭 시험에 나오는데 7번 이 토지 등 소유자 그다 딱 네모치고 한 말씀입니다. 이 용어는 도시정비법에서만 나오고 도시개발법에는 없다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그거 좀 기억하십시오. 이 용어는 무슨 법에서만 나오는가? 도시정비법에서만 나온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약자로 도시정비법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 나오고 어디서 안 나온다? 도시개발법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도시개발법에는 토지 소재란 말 나왔나 안 나와요? 토지 소재 나와있죠? 토지 소재, 도시발기 안에 있는 토지 소재도 바로 도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다. 이런 거 했잖아요. 알죠? 자, 그래 이 토지동 소재는 오직 정비법에서만 나오는 용어다. 용어입니다. 이게 용어. 이 용어 뜻은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 가로 1번, 2번, 3번, 4번을 동시에 묶어놔 버려요. 그래 1번, 2번, 3번을 동시에 묶어서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나온다.
그래 이 자는 누구를 약칭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토지동 소재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죠. 첫째, 아까 이 정비구역 층에서 정비구역 안에서만 하는 사업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정비구역 층에서 이 안에서만 하는 사업이 네 가지가 있다. 그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업은 바로 토지동 소재 범위도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에 있어서 사업할 때 토지동 소재 동의 얻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토지동 소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토지에 있는 지상권자, 얘네들 말하지 이 정비구역 밖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안 된다. 이걸 꼭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지상권자는 이 토지동소유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토지 임차권자, 토지 지역권자, 토지 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이지 건축물 전세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얘네들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가로구역과 관해서 이 가로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했죠. 아까 무슨 사업만 가로구역에서 합니까? 그렇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세 번째가 나오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것은 이 위에 있는 네 가지 사업과 범위는 같습니다만 장소가 다르죠.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가로구역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함정이고 중요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가로구역 안에 소유자하고 있는 똑같아.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주택 재건 사업은 바로 정비구역 지역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비구역이 아닌 정비구역을 정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조그만한 주택단지에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 만약 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은 일단 지상권자는 절대 안 들어간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저 다섯 가지 사업은 지상권자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일단 재건축 사업은 절대 지상권자 안 들어간다. 이걸 각인을 시켜놓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은 토지만 딸랑 소유하고 있는 나디 소유자, 나무 땅에 뭐 임차권자 아니면 또 법정 지상권자로서 또 그냥 지상권자로서 건물 세워가지고 건축물만 딸랑 소유하고 있는 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로 건부지 소유자만 이렇게 건축물하고 그 밑바닥 이걸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 건축물하고 그리고 이 부속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의미한다. 건부지 소유자죠. 이게 중요해. 동시에 꼬인다. 미시다 이 말 중에. 또는 하면 틀리겠다. 그래, 이자만 바로 토지동 소유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정벽을 지정하지 않는 조그마한 주택단지에서 한다 그러면 그 단지 안에 있는 주택하고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부대 시설과 그 밑바닥 부속 토지수. 복리설하고 그 밑바닥인 부속 토지수자. 밑이란 말도 꼭 아셔야 됩니다. 일단 지상권이라는 절대 안 들어간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왕이 나왔으니까 이 6가지 사업 관련해서 바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무슨 사업은 근데 조합을 절대 설립할 일은 없을까요? 사업할 때? 그렇죠. 죽어버렸다. 지역주민들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은 절대 조합을 만들 리는 없다. 알죠? 이것은 공적 주체인 시장 군수가 총대 메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조합 만들죠. 조합 만들어서 시행령 등록하잖아요. 이것도 조합 만들고. 이것도 조합 만드는데 이때 이 조합은 누가 만들까요? 누가 만들어요? 에?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자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든다고요? 토지등 소자 만들어요. 알겠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이 안에 있는 그 사업장에 그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자 만든단 말이에요. 토지등록 소자. 그래 이때 조합을 만드는데 이 재개발하고 그리고 이 가로택 정비사업하고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야 돼. 그래 그때 조합이 성립된다면 조합의 구성원 조합원은 누가 될까요? 바로 이 안에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동의하든 안 되든 안 했든 불만하고 이 안에 있는 자면 다 되는 경우도 있죠.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사업? 가로택 정비사업하고 재건축사업은 그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죠. 그래 이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주택 재개발하고 가로택 정비사업 조합이 성립됐다 합시다. 이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 설립 시 동의한 자만 될까요? 동의를 불문하고 저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가 다 될까요?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이때 토지등록 소유가 다 된다. 그러면 누가 된단 말입니까? 토지 소유자도 되고 건축물 소유자도 되고 또 누구도 토지 지상권자도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때 이 두 가지 사업의 경우는 바로 조합이 바로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해서 완성했고 다음에 이제 그 완성된 주택 등을 분양 받아갈 때 조합원이 받아갑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근데 조합원 중에서도 누구는 분양 못 받을까요? 지상권자. 누구는 분양 대상이 된다고요?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 포함된다, 제된다? 제된다. 그래 이 사업을 통해서 완성된 그런 주택 등을 분양받고자 할 때는 지상권자는 분양 못 받고 토지 소유자라든가 건축물 소유자만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두 번 나왔네요. 누구는 분양 못 받아간다고요? 지상권자 분양 대상이 제된다 이렇게 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봐봐요. 여기 아까 가로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가 조합이 된다고 그랬죠. 동의한 자인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다 조합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는 바로 동의한 자가 조합이 되는데 동의한 자 중이라도 아까 토지 등 소유로서 동의한 자야 돼요. 여기는 건축물하고 그 부속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동의해가지고 바로 조합하는데 동의한 자만 재건축사업조합에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파들은 동의해 주지 않았다는 자들은 바로 조합이 될 수 없고 뭐 당할까요? 매도 청구당한다 알죠? 뭐 당한다고요?
매도 청구를 당합니다. 조합인 시행자한테. 그리고 또 그래 조합원 아까 동의 여기 봐봐요. 여기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건축 조합. 근데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뭐 당한다고 했습니까? 매도 청구에. 근데 이 사업장 안에 이렇게 사업장 안에 바로 사업장 안에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를 지정할 때에 주택단지 플러스 주택단지 안전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비를 지정해서 재건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땅만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또 건물만 가지고 있는 자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 사업장에 편입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건축만 소유하고 있는 자,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절대 재건축 사업할 때는 조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그래? 그네들은 뭐 당할까요? 매도 청구당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토지 등 소유자와 관련해서 거기까지 좀 연결을 해서 알아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8번 주택공사 등 두 가지 공사 이렇게 받으시고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9번 시장 가운데 쿡 찍고 군사면 5명이 내재되어 있다. 알죠? 5명. 쉼표가 아니라 가운데 쿡 찍는 거예요. 그래 정비법에서만 이게 통용되는 겁니다. 시장 가운데 쿡 찍고 군사면 5명이다. 이렇게 5명. 사업장별로 바로 그 사업장이 세종시면 세종특별자치장을 말하고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 육지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다. 10번 잘 나와요. 이 법에서 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게 뜻이에요. 정비법에 의하여 그 등장하는 대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대인 토지만을 말한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등은 2명을 말한다. 자치구청장하고 광신의 군수를 이 법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등이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에 이게 알겠죠? 다른 법에서 안 통해. 이게 정비법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금방 살폈던 용어에서는 운이 좋으면은 출전들이 잘하면 2문제 낼 수 있고 아니면 한 문제는 필히 나오니까 나오면 여기서부터 일단 점수화를 시켜야 돼요. 알겠죠? 자, 잠시 쉬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